내 몸을 지키는 건강한 습관, TV홈 닥터 더 나은 클리닉. 오늘도 대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은요, 아주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쪼여오는 이 두통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리 두통이 보내는 시그널 보내, 시그널 보내. 이 시그널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 모셔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오늘 뭐 두통 같은 거 없으시죠? 네. 저는 없습니다. 만약에 두통 같은 거 왔을 때 이거 해결하는 방법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두통의 원인이라든지 강도에 따라 다른데 되게 보통 분들은 시간이 지나서 일시적으로 아팠다가 사라지는 경우에는 별다른 치료가 필요하진 않고요. 근데 잠깐 이제 조금 오래 지속되는 두통에는 보통 일반적인 진통제를 사서 드시게 되죠. 저도 집에서 이렇게 막 이런 거 많이 해보거든요. 네. 이런 것도 혹시 도움이 되나요? 그러니까 두통의 원인 중에서 이제 목 전체의 근육이 좀 긴장돼서 생기는 두통이 있는데 그럴 때는 지압도 근육 긴장을 푸는데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도 혹시 네. 긴장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두통 마사지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맞습니다. 혹시 두통에도 종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크게 1차성 두통하고 네. 2차성 두통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머리가 아프셔서 병원을 갔는데 여러 가지 검사를 해도 뚜렷한 원인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맞아요. 때를 이제 1차성 두통이라고 하고 되게 이제 긴장형 두통이라든지 편두통이 있습니다. 흔히 이제 편두통은 좀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그렇죠. 긴장형 두통이 가장 흔한 경우인데 되게 이제 스트레스성 두통이다, 뭐 신경성 두통이다, 요 두 가지 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긴장형 두통이 사실상 거의 모든 두통 환자의 한 절반 정도 되고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뇌에 뭐 뚜렷한 이상이 있는 원인이 특별하게 있는 경우를 2차성 두통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뭐 뇌졸중, 뇌혈관 질환, 뭐 뇌수막염 이렇게 뇌종양 이렇게 좀 이름만 들어도 약간 험악할 수 무섭네요. 있는 네. 그런 이제 무서운 병들이 있는 이제 두통이 2차성 두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성, 2차성으로 또 네. 나눠지는군요. 네, 그래서 이제 2차성 두통인 경우에는 이제 방치할 경우에 별일 아니겠지 하고 넘어가는 경우에 이제 좀 심각한 장애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통을 구분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네. 혹시 이런 두통이 있어도 그냥 약국 가서 약을 사 먹고 병원을 안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병원을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까요? 네, 이제 흔히 이제 두통의 위험한 신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성 두통을 의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표로도 이제 좀 준비를 해왔거든요. 표로요? 네, 굉장히 많.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50대 이후에 갑자기 새로운 두통이 느닷없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뭐 새로운 두통이라면 이렇게 지끈지끈한 정도가 아니고 그렇죠. 이제 다른 강도의 이제 아픔인가요? 뭐 일반적인 이제 뭐 긴장형 두통이나 뭐 편두통 같은 경우에는 약간 욱신거린다든지 쪼이듯이 아프다든지 그런 일반적인 두통이 아니라 벼락같이 혹은 망치에 두들겨 맞은 것처럼 되게 이제 머리가 심하게 터질 것처럼 이제 뭐 일생 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가장 큰 아픔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갑자기 심하게 나타난 두통일 때는 가장 먼저 의심을 해봐야 되겠고요. 또 이제 보통 편두통도 이제 아무리 심해도 대개 한 3일 내로는 가라앉거든요. 약을 드시면은. 근데 이제 3일이 지나도 약을 드셔도 계속 아파요. 또 심지어 이제 수주, 몇 주 지나도록 계속 점점 심해집니다, 두통이. 그런 경우는 이제 단순한 편두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을 찾으셔야 되고 또 보시면 이제 구역 구토가 또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편두통 때도 자율신경이 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구토를 했는데 이 구토가 보통 하면은 좀 해소가 돼야 되는데 구토를 하면 할수록 더 심해집니다. 특히 이제 뇌압이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2차성 두통인 경우에는 뇌압이 올라가면서 계속적으로 심한 두통을 구토를 좀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이 나고 목이 좀 뻣뻣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고열이 나면서. 그러면 이제 뇌수막염도 좀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뭐 스트레스성 두통이나 편두통은 수면을 취하면 자면 됩니다. 자면은 두통이 대부분 사라지나요? 보통 일시 좀 일부 해소가 되거나 좀 개운해지는 느낌이 있는데 2차성 두통인 경우에는 뇌압이 자면서 누워있을 때 더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자는 도중에 머리가 아파서 깹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히려 머리가 더 아파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2차성 두통을 의심해야 될 위험 신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혹시 갑자기 심한 두통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뇌출혈을 걱정해봐도 되는 걸까요?
갑자기 심하게 두통이 발생하면은 일단 첫 번째로 뇌출혈 중에서도 뇌동맥류 파열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제 뇌동맥류는 좀 발음이 어려운데 뇌동맥류. 네, 머리에 이제 혈관 중에서 동맥이 있는데요. 이제 동맥혈관에 좀 약해진 부분이 한쪽이 이제 꽈리 모양으로 이렇게 톡 튀어나오는 병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좀 사이즈가 작다가 점점 이제 풍선이 커지듯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아, 뇌에서요? 그렇죠. 뇌 안에 이제 실제로 동맥에 생긴 그 혈관 기형이 작은 경우도 많아요. 1cm 이하짜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작은 이제 혈관의 꽈리 모양이 풍선처럼 커지다가 갑자기 터지면 이제 출혈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출혈이 심한 경우에는 뭐 의식을 잃거나 이제 마비 증상이 생겨서 대부분 이제 응급실로 이제 방문을 실려가게 되는데 보통 이제 터지진 않았는데 터지려고 이렇게 사이즈가 갑자기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사이즈 터지진 않았고 아직 혹은 살짝 터졌는데 바로 이제 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이제 지혈을 시키는 좀 작용 기전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바로 지혈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쪽에서. 그래서 잠시 멎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심한 두통을 호소할 수 있어요. 그때. 그럴 때 진짜 네. 심한 두통, 갑자기 심한 두통이면 진짜 그 증상을 네. 조금 의심해보고 병원을 바로 찾아가는 게 그렇죠. 그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단순한 두통이 아니라 정말 깨질 듯이 터져 나갈 듯이 심한 두통을 갑자기 이제 호소하실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뭐 다른 증상이 없더라도 뭐 마비 증상이나 말이 어눌하거나 이런 증상은 이제 뇌졸중을 바로 의심할 수가 있는데 머리만 아플 때는 뇌졸중이 아닐 거야 이렇게 좀 넘길 수가 있거든요. 참으면 될 거야 혹은 약을 먹고 좀 하루만 버티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건 이제 방치했다가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즉각적으로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꼭 정밀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 맞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하셨듯이 막 이렇게 뭐 마비가 된다거나 이런 또 두통의 전조 증상 같은 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특히 이제 뇌동맥류 같은 경우에는 꽈리처럼 이렇게 볼록 솟아오르기 때문에 터지지 않더라도 주변 신경을 이렇게 좀 건드릴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비교적 이제 가장 흔한 부위가 동안신경이라고 있습니다. 동안신경은 동안, 움직일 동. 그래서 눈동자를 움직이게 하는 신경이에요. 그래서 그쪽이 고장이 나면, 그러니까 그 신경에 마비가 오게 되면 눈동자가 잘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오게 되면 한쪽 눈동자가 잘 안 움직이면서 바깥쪽으로 좀 쏠리게 돼요. 그러면은 물체가 두 개로 보이게 되죠. 복시 현상이 생기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안검하수라 그래서 눈꺼풀이 처지게 돼요. 그러니까 눈을 뜨는데도 그 신경이 이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눈꺼풀이 처지면은 이제 눈을 뜰 수가 없죠. 그러니까 눈꺼풀이 처지고 눈동자가 밖으로 쏠리면서 물체가 두 개로 갑자기 보인다. 그럴 경우에도 이제 뇌동맥류를 가장 먼저 의심을 해서 터지기 전이라도 그런 이제 전조 증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병원을 가셔서 꼭 이제 전문의 상담을 하시고 검사를 꼭 받아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거 적절한 치료법이 또 있을까요? 뇌동맥류가 파열된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반드시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수술적 치료하고 시술이 있습니다. 시술도 가능한가요? 그렇죠. 예전에는 과거에는 무조건 이제 그 뇌수술을 해서 머리뼈를 열고 터진 혈관을 찾아가지고 클립으로 된 수술 기구가 있어요. 클립으로 이렇게 묶어버렸어요. 터지지 말라고. 그렇게 치료를 하다 보니까 후유증 이런 게 좀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코일 색전술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술적으로도 간단하게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기술이 또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예전에는 좀 수술 부위가 좀 어려운 부위는 수술을 해야만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수술을 안 하고 이제 코일 색전술로 이제 많은 분들을 치료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출혈량이 좀 많은 경우에는 출혈 자체를 또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뇌수술이 또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그 코일 방금 얘기해주신 시술은 그냥 레이저 이런 치료가 되는 코일은 건가요? 이제 다리 혈관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다리 혈관으로 가느다란 이제 그 기구를 넣어서 뇌에서 그 꽈리 모양의 혈관 기형에다가 코일을 계속해서 넣습니다. 코일을 이렇게 조금씩 넣다 보면 이제 그게 실타래처럼 이렇게 이제 뭉치게 돼서 그 꽈리 모양 혈관 기형을 딱 막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결이 되면은 이제 다시 터지는 거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이제 뭐 장애 없이 치료가 말끔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와, 진짜
의학기술에 정말 찬사를 보냅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두통을 호소해서 이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좀 많은가요? 전 국민의 한 50% 이상이 두통을 경험할 정도로 두통이 굉장히 흔합니다. 그래서 외래로도 많은 분들이 오시고요. 네. 그분들 중에서 실제로 그 뇌동맥류 같은 좀 위험한 두통 있죠. 네. 그런 분들도 외래 오시는 분들은 한 1%, 그리고 이제 응급실로 방문하신 분들은 한 5%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두통이 있다 그러면 약국에서 약을 사 먹고 그냥 참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게 그렇죠. 응급실로 가는 한 번에 참았다가 터져서 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환자 중에 병원을 찾았다가 위험 징후가 발견된 사례가 또 있었을까요? 굉장히 많은데요. 굉장히 많아요. 한 가지 사례만 제가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혈관 검사를 한 사진이고 실제로는 이제 40세 여자분이에요. 네. 근데 그분이 대략 한 20대 초반부터 머리가 자주 아프셨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 생각에는 편두통이라고 생각을 해서 진통제를 자주 드셨다고 해요. 이게 진통제 드시면 가라앉으니까. 그러다가 대략 한 3년 전부터는 좀 반나절 이상 머리가 아프고 그다음에 욱신거리고 가끔 이제 구토도 하셔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오셨는데 그때 이제 편두통으로 이제 진단이 돼서 편두통 전문 치료제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혈관을 수축시키는 약입니다. 뇌혈관을. 그래서 이 편두통 자체가 뇌혈관이 수축됐다가 늘어났다가 이게 반복되면서 심하게 팽창될 때 아프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통 발작이 생겼을 때는 그 뇌혈관을 수축을 시키는 약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약을 써서 오히려 증상이 좋아진다 이러면은 편두통으로 진단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죠. 그래서 그 정도 3년간 별탈 없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플까 말까 하는 정도로 뭐 약으로 조절이 잘 되셨던 분인데 한 일주일 전에 갑자기 토하고 약을 평소 먹던 약을 드셔도 가라앉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2, 3일 돼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땐 지금은 이제 위험한 이제 두통이기 때문에 혈관 검사를 합시다. 그래서 MRI를 찍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화살표 보시면 이게 풍선 모양으로 꽈리 모양으로 팽창이 됐네요. 그렇죠. 뇌혈관이 이렇게 늘어나서 사실상 모양이 조금 더 불룩불룩해요. 그럼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얘기죠. 지금 저 그렇죠. 부위가 또 터지기 일보 직전인 그렇죠. 건가요? 터진 건 아니, 이게 터지기 직전의 모양이 동그랗지가 않고 약간 이제 볼록볼록한 이렇게 부분이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코일 색전술을 이용해서 수술하지 않고 시술로 완전히 막아서 지금은 이제 어떤 뭐 신경 장애 없이 일상생활을 잘 하시게 됐죠. 다행이네요. 저분은 그래도 이제 한 달에 한 번, 몇 달에 한 그렇죠. 번씩 병원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편두통이 어떤 증상이고 어떤 질환인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평소하고 다른 이제 증상이나 이상이 나타나니까 바로 병원을 찾으신 거죠. 정말 진짜 조금 아프고 뭔가 좀 이상 징후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전문의를 찾아서 상담하는 그렇죠. 게 일단 해결책이겠네요. 그래도 진짜 저희가 이제 두통은 늘상 자주 있는 일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환자분들이 50% 이상 찾아오시는 그런 질환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럴 땐 치료 시기를 놓치면 더 큰 질병으로 발병할 수도 있다는 거를 오늘 또 선생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두통이 보내는 신호 꼭 놓치지 마시고 전문의에게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번 시간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과 함께 두통의 시그널을 찾는 그 신호를 보내면서 인사드려볼까요? 자, 그럼 선생님. 저 지난 시간에 이어 두통 시그널 보내 이러면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봐봐, 이거 누구 지금 우리 선생님 이거 좋아하신다니까. 자, 그러면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통 시그널 보내 여러분